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할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낭독할 부분은 제61절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본래적인 현존재적 전체존재의 한정으로부터 시간성의 현상학적 노출해로 가는 방법적 발걸음을 앞서 윤곽지음. 네, 여기서 본래적인 현존재적 전체존재는 결국에는 선구적 결의성을 말하는데요. 결의성이 본래성을 보증하고요. 선구가 전체성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선구적 결의성이 본래적인 현존재적 전체 존재가 되고요. 그것은 결국 본래적인 염려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래적인 염려의 시간성은 어떤 것인가? 염려는 세 가지 구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자기의 앞서, 둘째가 이미 세계 안에, 셋째가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 존재함입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요소, 자기의 앞서라는 것은 미래적 요소를, 하이데크 용어로는 도래적 요소를 나타내고요. 둘째로 세계 안에, 이미 세계 안에라는 것은 과거적 요소를, 하이데크 용어로는 기존적 요소를 나타내고요.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 존재함이라는 이 세 번째 요소는 현재적 요소를 하이데거의 용어로 말하면 현재화 내지 순간화로서의 현재라는 요소를 나타냅니다. 그런 점들을 이번 절에서 해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61절은 제3장에 속한 첫 번째 절입니다. 제3장의 제목도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과 염려의 존재론적 의의로서의 시간성 이렇게 말했어요.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은 말씀드렸듯이 선구적 결의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염려는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구조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앞서, 이미 세계 안에, 존재자 옆에 존재함이라는 세 요소에 의거해서 염려가 지닌 시간성을 밝혀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성은 염려의 존재론적 의의, 온톨로기셔 진이라고 하이데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원서로는 400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실존론적으로 현존재의 하나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이 기투되었다. 네, 선구적 결의성으로 기투되었습니다. 이 현상의 따로따로 떼어놓음, 이것은 구성 요소들로의 해석을 말하겠죠. 이러한 떼어놓음은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를 선구로 드러냈다. 포 라우펜인데요. 포가 앞으로이고 라우펜이 달리다예요. 앞서 달린다. 남들보다 앞서 달린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구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남들보다 앞서 어떤 일을 추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현존재의 실존적인 증언 속에서 그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은 결의성으로 제시되었고 동시에 실존론적으로 해석되었다. 결의성은 엔투슐로센 하이트인데요. 이 결의성은 탁월한 본래적 계시성이라고 규정됩니다. 계시성은 에어슐로센 하이트고요. 결의성은 엔투슐로센 하이트인데 결의성은 탁월한 계시성, 아우스게자히네테 에어슐로센 하이트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현상, 즉 선과 결의성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예, 그러니까 선구는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서 전전장에서 밝혀졌고 결의성은 양심의 부름의 이해로서 전장에서 밝혀졌는데요. 결의성은
실존적으로 입증되는 것이었고요. 선구는 실존론적으로 기투된 것이었어요. 하나는 실존론적인 것이고 하나는 실존적인 것인데 이 둘 사이의 결합 가능성이 연결 가능성이 무너졌습니다.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의 존재론적인 기투는 실존론적인 기투는 결의성의 현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현존지의 한 차원 속으로 우리를 인도했지 않았는가. 결의성의 양심과 관련됐는데 이 선구라는 존재론적 기투 속에서는 죽음이 논의되었다 말입니다. 무엇을 죽음이 행위의 구체적 상황과 공동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가? 결의성과 선구를 함께 하도록 강제하는 시도는 하나의 참을 수 없는 완전히 비현상학적인 구성애로 우리를 오도하고 그 구성은 결코 현상적으로 근거지어진 존재론적 기투라는 성격을 더 이상 독자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선구는 존재론적으로 기투되었지만 존재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양심이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입증될 것과 달리 그렇다면 둘 사이에 연결 가능성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예상 가능한 반론을 하이데거 스스로 제기한 것이네요. 그 두 현상을 외면적으로 함께 묶는 것은 저절로 금지된다. 방법적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길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실존적 가능성에 있어서 증언된 결의성이라는 현상에서부터 출발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다. 결의성은 자신의 가장 고유한 실존적 존재 경향 자체에 있어서 앞쪽으로 자신의 가장 고유한 본래적 가능성으로서의 선구적 결의성을 가리키는가? 네, 하이데거의 답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의성은 실존적 존재 경향상 선구적 결의성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의성이 자신의 고유한 의의를 따라 자신의 본래성 속에서 비로소 데려와지는 때가 본래성 속으로 비로소 데려와지는 때가 결의성이 자기 자신을 임의적인 또 각기 단지 가장 가까울 뿐인 가능성들에로 기투하지 않고 오히려 극단적인 가능성, 즉 죽음에로 자기 자신을 비로소 기투하자마자 이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극단적인 가능성은 현존지의 모든 현사실적인 존재 가능 앞에 놓여 있고 그런 것으로서 현존재의 각종의 현사실적으로 움켜잡힌 존재 가능 속으로 많든 적든 간에 차단되지 않은 채로 들어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 현존재의 본래적인 진리로서의 결의성이 죽음으로 향한 선구 속에서 비로소 자신에게 기속적인 본래적인 확신성에 도달하리라고 한다면 결의성은 본래적인 진리이고요. 본래적 실존에 해당하지만 잠정적으로 본래적인 실존이에요. 결의성은 선구 속에서 비로소 본래적인 실존으로 이행되고 현존재 자신에게 본래적인 확신성을 주게 됩니다. 현존재가 선구를 감행하면서 그 속에서 비로소 결의성을 본래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구 이전의 결의성은 잠재적으로 본래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향한 선구 속에서 비로소 결의함의 모든 현사실적인 선행성이 본래적으로 이해되어 있으리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실존적으로 만회되어 있으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선행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결의함의 모든 현사실적 선행성, 결의함이나 결의성이 선구 이전에는 비록 본래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본래적인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결의함의 선행성이라는 말, 결의함의 잠정성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존론적인 해석이 다음을 망각하지 않는 동안에는 곧 해석에 앞서 주어져 있는 주제적인 존재자가 현존재라는 존재 유형을 갖고 있고 전제적인 조각들에서부터 하나의 전제자로 함께 모아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을 망각하지 않는 동안에는 실존론적 해석의 발걸음들이 다 함께 실존의 이념, 즉 존재 가능을 문제시하는 존재라는 실존이라는 이념에 의해 안내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이 선과 결의성 사이에 가능한 연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러한 실존론적 현상들, 곧 결의성과 선구를 이것들 속에서 앞서 윤곽지어져 있는 실존적 가능성들, 즉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으로 기투하고 이러한 가능성들을 실존론적으로 끝까지 사유하라는 요구이다. 여기서 끝까지 사유하라, 주 엔데 주 댕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엔데라는 말을 이중적으로 하이데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데는 종말이고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유하라는 일상적인 표현 속에서 하이데거는 죽음에까지, 종말에까지 사유하라는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실존적으로 가능한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인 선구적 결의성에 대한 명확한 마무리는 하나의 자의적 구성이라는 성격을 상실한다. 그런 명확한 마무리는 현존주의 극단적 실존 가능성, 즉 죽음 내지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위해 현존재를 해석하면서 자유롭게 함이 된다. 죽음도 실존적 가능성이죠. 그런데 죽음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 속에서만 성립해요. 그런 점에서 극단적 실존 가능성인 죽음은 곧 죽음으로 향한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양의적인 또는 이의적인 의미를 하이데거 용어들이 갖기 때문에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발걸음과 더불어 실존론적 해석은 동시에 자신의 가장 고유한 방법적인 성격을 고지한다, 알린다. 지금까지는 때때로 불가피했던 언급들을 도외시하면 명시적인 방법적 상론들은 뒤에 남겨졌다. 중요했던 것은 처음으로 일단 현상들로 전진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현상적 근본 성분 속에서 드러난 존재자, 즉 현존재의 존재의의 노출에 앞서서, 즉 현존재의 시간성의 노출에 앞서서 연구의 진행은 일시적 중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휴식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구에게 예리한 동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다. 예리한 동력을 지닌 방법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방법적 동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으로 보이는 일시적 중단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계시되는 대상 내지 대상 권역의 근본 구성들에 대한 적절한 앞서 내다봄에 근거를 둔다. 여기서 대상은 곧 앞서 가짐의 대상인 것이죠. 적절한 앞서 내다봄은 앞서 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의 구조 속에는 앞서 구조가 속해 있는데 앞서 가짐과 앞서 봄과
앞서 잡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해석의 구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진정한 방법적 숙고는 기술에 대한 공허한 상론들과는 분명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동시에 주체적인 존재자의 존재 유형에 대한 해명을 내준다. 주체적인 존재자의 존재 유형에 대한 해명, 개념화를 말한다면 이것은 앞서 잡음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존론적 분석론 일반의 방법적인 가능성들, 요구들, 한계들의 해명은 이러한 분석론이 근거를 놓는 발걸음을 위해, 곧 염려의 존재에 의해 드러냄을 위해 필요한 투명성을 비로소 확보한다. 염려의 존재론적 의의의 해석은 그러나 지금까지 명백하게 제시된 현존재의 실존론적 구성 틀의 완전하고 부단한 현상학적 재현을 근거로 삼아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전제적인 것 및 실제적인 것과 상이하다. 현존재의 성분은 하나의 실체의 실체성 속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히려 실존하는 자기의 자립성 속에 근거를 두는데, 그런 자기의 존재는 염려로 개념화되었다. 네, 여기서 자립성이 젤브슈텐디카이트인데요. 젤브슈텐디카이트예요. 이로부터 하이데거는 젤브슈텐디카이트라는 의미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 부단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자립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자기 부단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립성이라고 적어놓고 우리는 자기 부단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자기 부단성도 비자기부단성과 대립된 것이고, 그 비자기부단성은 비자립성과 상관된 개념이겠습니다. 네. 염려 속에 다른 것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자기라는 현상은 비본래적인 세인 자기의 예비적인 제시에 맞선 하나의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실존론적 한정을 필요로 한다. 이 점과 병행하는 것이 자기에 관한 가능한 존재론적 물음들의 고정인데, 이러한 물음들은 만약 사실상 자기라는 것이 실체도 주관도 아니라면 여하튼 자기애로 방향 잡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식으로 비로소 충분하게 해명되는 염려라는 현상, 즉 멀어지는 것을 가리키고요. 이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것의 존재론적 의무로 내어지는 것을 가리키고요. 이곳으로 향해 묻는다. 이러한 의의 규정은 시간성에 노출이 된다. 예, 물음에 있어서 물어지는 대상이 있고요. 이 물어지는 대상 속에서 물어내어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의 논의에서는 염려라는 현상이 물어지고, 이 염려라는 현상 속에서 염려의 존재론적 의의가 물어내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의 규정은 시간성에 노출이 된다. 이러한 제시, 곧 노출은 현존재의 멀리 떨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권역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시는 단지 현존재의 실존론적 근본 구성틀, 즉 염려의 현상적인 전체 성분을 이것의 고유한 존재론적 이해 가능성의 최종적 기초들, 즉 다양한 시간성들 또는 다양한 시관화 방식들 속에서 개념화하는 것이다. 현상적으로, 근원적으로 시간성은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의 존재에 입각해서, 곧 선구적 결의성이라는 현상에 입각해서 경험된다. 만약 시간성이 이것, 곧 선구적 결의성 속에서 근원적으로 고지된다면, 알려진다면, 추정컨대, 짐작컨대 선구적 결의성의 시간성이
시간성 자체의 하나의 탁월한 양상이다. 시간성은 상이한 가능성들, 상이한 시간성들 속에서 또 상이한 방식에 있어서 자기를 시간화할 수 있다. 실존의 근본 가능성들은 곧 현존재의 본래성과 비본래성은 존재론적으로 시간성의 가능한 시간화들, 즉 본래적 시간화와 비본래적 시간화 속에 근거를 둔다. 네. 만약 이미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의 존재론적 성격이 곧 염려가 퇴락하는 존재 이해력, 즉 전제성으로서의 존재의 우세로 인해 현존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러한 존재의 근원적인 기초들, 즉 상이한 시간성들은 더욱더 그럴 것이다. 상식적 존재 이해력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첫눈에 시간성이 통속적인 이해력에게, 상식적 이해력에게 시간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놀랄 필요는 없다. 통속적인 시간 경험의 시간 개념은 또 이러한 경험에서 생겨나온 문제 체계는 그 때문에 숙고 없이 하나의 시간 해석의 적절성의 기준들로 기능할 수 없다. 올해 연구는 자신을 선행적으로 시간성이라는 근원적 현상과 친숙하게 만들고 비로소 그 현상에서부터 통속적인 시간 이해력의 근원의 필연성 및 유형을 또 마찬가지로 그 통속적인 시간 이해력의 지배의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성이라는 근원적 현상의 확보는 다음의 증명을 통해 수행되는데 곧 모든 지금까지 명확히 제시된 현존재의 기초적인 구조들을 곧 이해, 심정성, 퇴락, 말함이 그것들이 가능한 전체성, 통일성, 전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시간성의 시간화의 양상들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점의 증명이다. 전체성과 통일성이 병렬되어 쓰여져 있는데요. 통일성이라는 말로 하이데거가 염두가 두는 것은 시간성입니다. 시간성이 어떤 현상의 전체성의 통일성을 보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현상, 예컨대 염려라는 현상의 전체성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에 앞서 이미 세계 안에 존재자 옆에 존재함을 전체성으로, 염려의 전체성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전체성의 통일성은 시간성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시간성의 노출에서부터 실존론적 분석론에게 생겨나는 과제는 앞에서 수행된 현존재의 분석을 반복하는 것인데 그 현존재의 본질적인 구조들을 이것들의 시간성에 의거해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반복하는 것이다. 이로써 요구되는 분석들의 근본 방향들을 앞서 윤곽짓는 것은 시간성 자체이다. 따라서 이 장은 다음과 같은 분할을 얻는다. 선구적 결의성으로서의 현존재의 실존적으로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 제62절 그리고 염려의 존재의 해석으로의 획득된 해석학적 상황과 실존론적 분석론 일반의 방법적 성격 이것이 제63절이고요. 염려의 자기성 이것이 제64절이고요. 염려의 존재론적 의의로서의 시간성 이것이 제65절이고요. 현존재의 시간성과 이것에서 기원하는 과제들인 실존론적 분석의 근원적 반복의 과제들 이것이 제66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현존재의 전체 존재,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를 밝히고 그리고 염려의 존재론적 의의가 시간성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과제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순차적인 논의를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는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이 선구적 결의성으로 소개됩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